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석입니다. 오늘은 농지로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연금을 탈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연금의 취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 나이가 들어 수입이 줄어들 적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해서 노후를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특수연금처럼 돈을 벌고 있을 때 적금처럼 적립했다가 은퇴 후에 에, 월급처럼 받는 그런 연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농진연금하고 유사한 제도로는 주택연금, 토지연금, 그리고 현재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과 토지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적금처럼 부었다가 타는 것이 아니라 예, 농지나 주택 등 실물을 갖다가 맡기고 대출로다가 매월 월급처럼 타는 예, 그 대출금을 그렇게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구분이 돼요. 그러면 농지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가입이나 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알아보자면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 고령이 되어야 탈 수 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영농 경력은 평생에 5년 이상이면 되니까 뭐 60세에 시작을 해도 65세에 타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당연히 본인의 소유 농지래야 하고 배우자 승계형으로 하는 경우 아니라면 공유로 되어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대상이 아니다. 즉 배우자도 승계형일 때만 공유로 되어 있는 게 가능하고 그 외에는 공유로 되어 있는 농지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이 30% 이상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이율은 얼마고 뭐 이자는 얼마고 어떻게 상환하고 잔존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고 잔존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 70여 가지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자체가 공연한 시간 낭비, 어디에 있는 거 내가 찾아볼 수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종신까지 또는 배우자 종신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받아가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투자로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대략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조금 알아보는 거고,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내가 좀 더 키워나가고 자산으로 불려나가고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 정리해 드리자면 현재 농지연금의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는 100세를 만기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입 연령이 60세일 때는 40년간, 향후 40년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70세에 한다, 30년, 80세에 한다, 20년, 100세를 만기로다 그 잔여 기간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그 타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담보가치평가는 25년에 2배 정도 오르는 걸로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이다. 그러면 25년 후에 2억이 되는 걸로 해서 담보 설정을 하고 연금 지급액이나 이자 유연분 등금을 설정해서
그래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해서 지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동안 부동산은 우상향을 해왔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농지연금을 판단할 적에 25년간 두 배가 오르는 거, 배로 오르는 걸 봤을 때 연평균 4%가 오른다고 하면 그 자산을 보유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25년간 두 배밖에 안 오르는 부동산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뭐 오시는 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3년, 5년에 서너 배 이상 오르는 것들을 하는데 25년 동안에 배가 오른다 그러면 투자하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잔존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잔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안 오른다고 했을 때는 잔존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죠. 또 향후에 그렇게 부동산이 많이 안 오른다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오르던 것의 절반 정도만 올라준다 그래도 25년 후에는 못 올라도 서너 배, 너댓 배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 잔존 가치가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농지연금을 신청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을 이빠이 다 먹어서 없애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기 농촌의 들판에 산골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중에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로 접근하는 그런 물건들에서는 그런 물건이 나오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 사람이라면 현재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또 노후에 일정 수익이 없는 사람, 또 자식에게 주고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지금처럼 농사 지면서 농지연금 가입해서 연금 타면서 편히 살다가 남는 거는 자손에게 상속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촌작용하고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시라. 다음에 현재까지는 농사를 짓고 있으나 앞으로 체력이 없어서 또는 달려서 의욕도 없어서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이라면 농지연금을 타면서 노후에 편하게 살면서 다만 1000제곱미터 정도 농업인을 충족할 만큼은 작용을 하면서 나머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왜 그러냐면 1000제곱미터래야 농업인을 유지하고 조합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상속으로 가는 걸 권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농업인이나 조합원 혜택을 좀 누리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지에도 가급적이면 농지연금을 타는 농지를 가지고 농업인을 하면 좋겠죠. 다음에 제천작용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말고 자녀들이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라도 웬만하면 제천작용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수용 보상이 되거나 벼랑간 매도하게 되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고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더라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상속받은 자녀들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걸 관리하고 이런 게 성가시고 귀찮더라도 제촌작용을 유지해서 절세하고 재테크하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셔라. 이런 걸 잘 몰라서 법규만 보고 제촌작용을 안 하고 해서 수억을 내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3기 신도시에서 의도치 않게 수용 보상이 되었습니다. 수용 보상이 되면서 본인 세금을 1억 한 2, 3천 또 2억 한 5, 6천 정도를
절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이가 있으니까 제천작용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천작용 불가한 경우에는 작용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웃에 임대해도 된다. 그러나 작용을 예외하는, 그러니까 임대를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처분 명령 대상이 돼요. 이 농지법에서는 처분 명령 대상이 됩니다. 농지 연금에서는 본인이 작용을 안 해도 됩니다. 요게 두 가지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관리를 하셔라. 이런 경우에도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또 절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라 하는 얘기고, 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등 농지은행에 위탁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하튼 작용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작용을 자꾸 하라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제촌작용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 힘든데 어떻게 했냐, 작용하기가 쉽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도 농촌에 가면 90세 넘으신 분들이 제촌작용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물론 자녀분들의 도움 또는 일부 외부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하는 것이고, 제천작용을 너무 어렵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논밭은 반드시 벼나 채소만을 재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나 다년생 약용작물 중에서도 비교적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물들을 재배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하실 적에 공주과 공주가의 그 과수나 약용작물이나 이런 거는 하시지 마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주가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고급적인 거. 예를 들면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요새는 그 하고 있는 블루베리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재배하기도 까다롭고 약도 많이 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고 관심을 많이 줘야 돼요. 이 공주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손 많이 가고 돈 많이 들고 계속 떠받들어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무수리과, 그냥 잡초 같은 버려둬도 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실이나 대추나무나 호두나무나 모과나무나 이런 것들, 과일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예, 똑같이 가시오과피를 말씀을 드려도 털가시오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털가시오과피는 공주과예요. 굉장히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래 종인 가시오와피들은 그냥 버려두다시피 해도 잘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이 덜 가는 것들을 재배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나 일부 고용해서 좀 쓰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농사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농사를 짓던 분들은 다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짓는 방법들을 택하셔라. 다만 면적이 너무 크다면 어느 정도는 그 농지은행이나 이렇게 뭐 그 손을 빌리시고 어느 정도는 제촌작용을 하셔서 절세도 하고 자산도 불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농지로 연금을 타면서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자산도 물려줄 수 있다는 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농지연금을 활용하고 농지에 대한 자세한 투자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농지연금을 활용해서 농지를 투자해서 자산도 불리고 연금도 타고 뭐 이렇게 하는, 또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농지를 투자하고 부모님에게는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고 자기는 그 투자한 것이 자산이 커진 것을 자기가 나중에 열매,
수확을 하는 그 자산을 따먹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세세하게 또 가지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는 현재 금년도에 책을 낸 것이 부자들이 아름아름하는 대한민국 땅 투자라는 책을 냈고, 금년 하반기나 지금 내년 상반기쯤에 가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땅 투자 해가지고 이렇게 에, 땅을 가지고 수익형이나 또는 농지연금형으로 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책을 현재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 가안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시기만 조금 늦춰서 발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이니까 꾸준하게 농지 투자에 관심을 갖고 농지에서도 돈이 될 수 있는 거, 그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